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께서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릴레이로 투자 포인트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명 보시고 평소에 내가 관심 있던 종목이다 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의 투자 포인트 가격 전략까지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하실 전문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한국투자증권 길건우FC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래 오늘 다행히도 시장이 반등을 했네요. 네, 다행입니다. 과연 이러한 반등 장세 속에서도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종목부터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이사의 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일렉트릭을 시작으로 LG전자, 동성화인텍, ABL바이오, 동훈아나텍 5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길건우FC의 픽은 KPF, 동국 SNC, 바이오 FDNC, 인터로조, 멀티캠퍼스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떤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의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일단 제가 처음 가지고 온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러 이제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을 좀 접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지수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종목분들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지수 대비 굉장히 좋았었던 쪽이 이제 이 현대일렉트릭이 포함되어 있었던 원전 쪽 혹은 조선 쪽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업황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원전 그리고 조선업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영향이 있는 그러한 비중을 좀 두고 있는 본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욱이 이제 원전이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 지금 수주가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또 원전은 신정부에서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북미 시장에서의 매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변압기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도 물론 많이 올랐겠지만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른 부분들을 이미 분기 실적을 통해서 판가 전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분기 실적 시즌에도 충분히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현대일렉트릭 단기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중장기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일렉트릭 확인해 봤고요. 이번엔 길건우FC의 종목인데 KPF예요. 오늘 호가창 좀 어지럽습니다. 네, 좀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도 오늘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지고는 있는데 이제 왜 그런지도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KP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용 파스너랑 뭐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선박 해양용 케이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분기 매출액이 괜찮았습니다.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2천억 정도 하고 영업이익이 97억 정도 했는데 영업이익의 상승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많이 올랐거든요. 한 2,400% 그래도 오른 수치였는데 왜 그러냐를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EU에서 사실은 중국산 파스너 제품, 그러니까 파스너가 사실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조임하는 데 필요한 철 구조물 뭐 묶는데 뭐 고정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을 파스너라고 해요. 근데 이 파스너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뭐 선박도 들어가고 산업용도 들어가고 건설에도 들어가는데 EU가 뭐 중국산 파스너 제품에 이제 반덤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베트남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KPF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쪽에서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혜가 조금 일어나다 보니까 실적으로 이제 직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내년 초까지 수주 물량을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풀 캐파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실적도 저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회사에 이제 TMC라고 있는데 TMC는 선박용 전선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사실은 작년부터 조선 수주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성장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유심히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하나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회사 업황 호조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김태성 이사 두 번째 종목입니다. LG전자. LG전자만 최근에 빠진 게 아니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대다수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지수가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이 되실 부분은 과연 어떠한 종목을 사는 것이 내 계좌에 조금이라도 이제 더 빠르게 수익을 줄 것인가, 저는 이 고민을 좀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반도체 IT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지금 많다 보니까 기술주에 가감하게 베팅을 할 수 있을 만한 저는 투자 심리가 아직은 멀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LG전자 같은 전기전자 혹은 이제 전장 사업을 미래 성장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 위치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LG전자도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되면 수요 둔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전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백색 가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백색 가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또 이제 역설적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많이 못 판다 하더라도 실적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이제 주가는요, 지금 당장의 실적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인가 성장하지 못할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되는 MC 사업부를 줄이고 전장 사업부에 투자한 만큼 미래 성장 동력 모멘텀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줘야 된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의 모멘텀이 아직도 단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길건의 FC의 다음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동국 XNC를 한번 해볼 건데, 동국 XNC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시장이 사실은 6월 말이 지나고 나면은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조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정책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 가격 입찰제라고 해서 원래 이제 말 그대로 가격 변동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풍력 시장에도 아마 하반기에는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6월 말에는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도 정말 많이 올랐죠.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 가격일 때 저희가 수주를 많이 받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는 계획하고 전력 생산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육상도 한 4, 5년 정도 걸리고요. 해상은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데, 이게 가격이 자꾸 변동이 되다 보면 수익성을 저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정 가격으로 만약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20년 동안은 사실은 고정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확정이 되다 보니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고 투자자 측면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분기부터는 동국 SNC 같은 경우에 또 미국향 타워 수출 본격적으로 증가하다 보면 환율 수혜를 반대로 입을 수도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리백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알리백 달성하려면 사실은 태양광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풍력 설치량 확대가 필수인데 고정 가격 입찰제가 또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당연히 수혜를 최대로 볼 수 있는 게 동국 SNC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 속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태성 이사의 종목입니다. 이사님, 어떤 종목인가요? 동성화인텍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조선사 그리고 이제 조선기자재는 당분간 좋은 흐름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조선주들 혹은 조선기자재들 굉장히 또 관심 있게 봤었는데, 당시에 조금 악재가 많이 겹쳤었죠. 무슨 악재였냐면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후판 가격의 이제 상승으로 이 배를 만드는 선사들의 마진율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주잔고는 굉장히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마진율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판가 전이를 지금 빠르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들이 엄청나게 큰 금액의 수주를 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 최대 단일
금액인 4조에 달하는 LNG선 수주를 지금 딴 상황이고 또 이제 현대 사무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 척당 2억 4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한 척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지금 수주를 따고 있는 조선업이기 때문에 저는 뭐 조선업 당연히 좋게 보고 있고 또 이제 그에 따라서 조선 기자재 역할을 하는 뭐 동성 화이텍 뭐 최근 보면 동성 화이텍뿐만 아니고 한국카본, 성광밴드, 태광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에 저는 이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에 중소형 개별주로서의 탄력성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3사의 수주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길건우 FC뉴의 세 번째 종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곡물 관련. 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은 네. 사료 곡물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어느 정도 선방은 했었잖아요. 근데 선방을 했던 이유가 이 곡물 자원 위기, 식량 자원 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길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랬는데 바이오 FDN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식량 자원 자체는 사실은 단기간에 해소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바이오 FDNC 같은 경우에는 식물세포 배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뭐 조금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떨어지는 기업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뭐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밭에다가 심고 기다려서 뭐 수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맞습니다. 몇 달 걸리죠. 근데 배양에서요. 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식물 자원이 저희가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먹는 거, 화장품, 향수, 건기식, 뭐 의약품 사실은 여러 군데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해 매출액이 한 120억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는 200억 이상. 그러니까 거의 한 100% 가까운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수 쪽에도 아까 제가 식물 자원이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에서 글로벌 1위 향수 기업이 프랑스 지보단이라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바이오 FDNC의 2대 주주입니다. 그만큼 이쪽에 관심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부터는 지보단향 원료 매출도 발생이 시작되다 보니까 식량 자원에 대한 대체로 투자를 할 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량 위기 속에서 어떠한 종목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김태성 이사님의 종목인데요. ABL 바이오. 최근 제약 바이오 수급 괜찮더라고요. 네. 체크해야 됩니다.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이 반도체 IT의 부진을 네. 대체할 만한 섹터가 분명히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IT는 이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체할 만한 섹터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제 반도체 IT의 섹터 규모 자체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이 규모를 어느 정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이 업종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조선이 좋습니다, 조선 기자재가 좋습니다, 정유화학 좋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이 업종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 규모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도체 IT 기술줄의 이 부진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쪽은 제약바이오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최근에 이 흐름을 놓고 보면 셀트리온 그룹 쪽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 했을 때 이 ABL 바이오와 같은 중소형 제약 바이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결국 이제 ABL, 그러니까 이 제약 바이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이오시밀러 쪽과 임상을 기준으로 뭐 기술 수출하는 쪽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ABL 바이오는 일단 후자 쪽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통해서 기업이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업황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올 초에 이 산오피젠자임의 최대 규모로 기술 이전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일단 계약금 기준으로도 이미 이 900억을 좀 받은 상황. 여기에 잔금이 640억 원을 이제 더 받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수입이 많이 없었고 재작년 수입 기준으로 거의 80배에 달하는 실적을 낸 ABL 바이오기에 저는 충분히 실적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중에서 ABL 바이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길건우 FC의 종목인데요. 어떤 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립스틱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효과예요? 이게 사실 이제 불황기에 네, 외모를 저렴하게. 꾸미고는 쉽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돈 적게 들고 티 많이 나는 립스틱이 조금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해요. 비싼 네. 립스틱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을 립스틱 효과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해제는 대부분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마스크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콘택트 렌즈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인토로저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은 컨택트 렌즈가 그렇게 실적이 괜찮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의외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립스틱 효과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콘택트 렌즈 말고 컬러 렌즈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인터로저 같은 경우에는 수출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콘택트 시장에서 사실은 컬러 렌즈 비중이 가장 높은 데가 아시아랑 중동입니다. 네. 그러면 컬러 렌즈에서도 아시아랑 중동 매출이 높은 회사들을 골라야 되는데 인터로저 같은 경우에는 그 벨라라고 있는데 중동에서 점유율 1, 2위 하는 컨택트 렌즈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 ODM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본인 자체 브랜드로도 아시아 쪽에서 중국이랑 일본 이쪽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3공장이 작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야 된다는 거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생산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코로나 때 사실은 직원들을 많이 감축을 했어요. 근데 감축을 한 게 안 돼서 감축을 한 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직원 수는 정말 많이 줄었지만 수익성은 되려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1,400억 정도 예상하는데 작년 대비하면 20% 정도 오른 거, 영업이익은 한 400억 정도 예상하는데 작년 대비하면 한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네. 이쪽으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유한타증권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네요. 사상 최대 실적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동안 또 중국 시장에 출발했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14%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을 알렸고요. 3,324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홍콩 항생지수의 탄력이 좋습니다. 0.83% 오름세 21,450포인트로 좀 출발했는데 지금 상승력 더 커지면서 현재 구간에는 1.69%까지 상승폭 넓혀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져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역시나 탄력적인 움직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2%가 넘는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 코스피 200 2.2% 상승력 더 좋으면서 대형주 중심의 오름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세 종목만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보합폭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4%가 넘는 강세 74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 네, 동훈아나텍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카메라를 놓고 보면 AF 기능, 오토포커스 기능이라 그래서 지금은 너무 흔하죠. 근데 불과 이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프리미엄 폰에만 있었던 놀라웠죠. 네, 그렇죠. AF 기능. 그리고 이제 요새 보면 또 OIS라 그래서 손떨림 기능 방지. 이것도 사실 1,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정말 고가 폰, 그러니까 새로운 폰에만 있었던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데 이 중저가 단의 이제 핸드폰 모바일에도 해당 기술들이 이제는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 폰이 잘 팔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중저가 폰에 대한 매출 증가로 인해서 동훈아나텍과 같은 기업은 지금보다 더 좋은 또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제품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동훈아나텍의 가장 큰 매출처 중에 하나가 이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이 소비 침체가 조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리면서 불확실성들이 대두가 되고 있지만 결국 중저가 폰이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 더 잘 팔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예전에 이제 프리미엄 고가폰이 훨씬 더 잘 팔린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가 조금씩 이제 된다라는 소리가 들릴 때는 오히려 중저가 모델이 더 잘 팔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이제 동훈아나텍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뭐 최근에 지수가 밀렸을 때도 주가 흐름 보면 굉장히 지금 탄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올라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쪽이 아닐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며 동훈아나텍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길건우 FC의 마지막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멀티 캠퍼스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멀티 캠퍼스요? 네, 뭐 갑자기 생뚱맞게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게, 뭐 저도 체감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는 저는 외부 오프라인 강의를 거의 못했어요. 원래 강의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오프라인 강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최근에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하는데, 멀티 캠퍼스는 원래 삼성 인력개발원에서 온라인 교육사업부 분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콘텐츠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고객사도 보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콘텐츠는 뭐 45,000개 정도 된다라고 하고, 국내에 뭐 고객사만 17,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공공기관들이랑 대기업들이 사실은 2분기를 기점으로 재택근무를 많이 줄이고 있어요. 네. 그 결론은 오프라인 근무를 많이 한다라는 거는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22년 올해 뭐 하반기부터는 사실은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이 아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멀티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육 서비스가 매출의 80%입니다. 그래서 이 대면 강의가 살아나는 게 매출에 직결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그래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지 않을까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쪽으로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 관련주 멀티 캠퍼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사님, 오늘 탑픽 어떤 걸까요? 제가 5종목 중에 유난히 좀 디테일하게 금액을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동성하이텍, 조선 기자재를 좀 같이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기 싶고요. 일단 동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치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뭐 박스권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어서 저는 여기서 충분히 시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를 해서 15,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신고가를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15,000원 이상까지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려오게 된다면 손절 가격은 제가 9,000원을 좀 제시드리고 싶은데, 9,000원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기록한 이 박스 하단이 이탈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성화인덱 신고가를 노려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그럼 FC님의 종목은요? 저는 KPF. 방금 전에 조선 기자재 쪽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KPF 자회사에 이제 선박용 전선 1위 업체 있다라고 했잖아요. 최근 들어서 LNG 선 수주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사실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혜도 볼 수 있고, 아마 하반기 때 4분기 중에는 로봇 감속기 자회사가 또 하나 있는데, 반도체 공정의 그 로봇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국산화에 또 성공을 했거든요. 상장이 뭐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있어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싶고, 목표가는 한 7,000원, 손절선은 5,000원 선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